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서 또 초대박을 쳤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신전대협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외교왕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중국에 굽실거리고 혼밥하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빛이 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에도 국제 무대에 나서면 김정숙 여사와 어디 한 귀퉁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자, 미국을 방문해서, 그것도 국빈 방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백악관 만찬에서 이 돈 맥컬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모습, 어제 저도 이 차 안에서 한번 유튜브 영상 음악을 듣다가 이 윤 대통령 그때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정말 다시 봐도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하는 목소리는 그냥 이거는 연출된 게 아닙니다. 정말 놀란 겁니다. 윤 대통령은 좌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맨 마지막 The Music Die라는 말을 부를 때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게 외교입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진정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혈맹을 부활시키고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중국, 러시아,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의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오늘 새벽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6일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이 UN 안보리 이사국으로 선출된 겁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득표로 선출됐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번은 정말 대단합니다. 192개 회원국이 투표를 했는데 180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자,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겁니까? 지금 이재명, 문재인 지금 창피할 겁니다.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자, UN 안보리 등에서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도망갔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외교 성과 언론들은 뭐 크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은 정말 쾌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외교왕으로 등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제 2024년, 2025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는 이 한국이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와 압도적인 당선을 했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자,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이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대한민국은 10개 비상임 이사국에 진입한 겁니다. 자, 비상임 이사국은 5개 상임 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 UN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는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라는 점에서 한국은 이번 비상임 이사국 진출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키워드에 맞춰 PKO, 평화유지, 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4가지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임 이사국이 됨에 따라 한국은 향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대한민국
가장 가난한 나라 최빈국에서 OECD 공여국으로 성장한 그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선거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안보리에 진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보편적 가치와 유엔 현장의 이 원칙에 기반을 둔 외교, 개도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 평화와 자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이 비상임 이사국 선출에는 굉장히 재밌는 일도 많았습니다. 한국과 함께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이 가이아나가 역시 경합 없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는데 알제리가 184표, 시에라리온이 188표, 가이아나가 191표를 각각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출마해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던 동유럽 지역의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는 서방의 지지를 받는 슬로베니아가 1차 투표에서 153대 38로 압승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러시아는 항상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많은 나라가 이 사적으로 러시아에 동조한다고 주장했지만 투표를 해보니까 그게 엉터림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선출됐는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정말 외교 무대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